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다소 좀 어둡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마디 어떻게 좀 잡으셨어요? 네, 예상했던 FMC 회의 결과로 잡아봤습니다. 예상했던 FOMC 결과, 그쵸? 뭐 이변도 없고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반응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FMC 회의와 관련돼서는 제 자세한 내용은 더 마스터 시간에 제가 좀 표를 보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미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주식과 개론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FMC 회의거든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연준은 사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더 이상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완화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 쓰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총알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쓰겠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런 생각한 거죠.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은 걸 좀 줘라고 했는데, 더 많은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항상 FMC 회의, 특히 파월 의장이 되고 나서의 항상 FMC 회의 결과는 나오고 나서의 시장 흐름은 거의 매번 똑같았습니다. 항상 F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이 급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하락한 쪽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메시지, 그러니까 연준이 주는 메시지, 중기적인 메시지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준은 2023년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풀려져 있는 유동성은 우리가 흡수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유동성을 더 추가적으로 아주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구원투수로 나서겠다는 이야기는 또 했고요. 물론 구체적인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버블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경계감을 가졌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안전판 노릇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기적인 유동성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이 실망을 더 추가적인 뭔가가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과정이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 소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 부분도 시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MC발 주가 하락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 5거래일 아니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그 밖에도 FOMC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몇 가지로 압축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LG화학 분사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그 지니 스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LG화학 분사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인적 분할 후 가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칭 그냥 이제 LG 배터리라고 하면 LG 배터리가 유증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사실 LG 화학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더 이득이긴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존 주주 가치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이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화학이라든지 나중에 분사될 LG 배터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큰 악재는 아닙니다. 아주 큰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가의 하락은, 제가 물적 분할이 나온다면 주가 하락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슈는 제가 뒤 시간에 오늘 지니스탁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시장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외국인 수급이라고 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환율이 쪽인데요. 지금 어쨌든 호주 달러가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유로화가 지금. 예, 중요한 지지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액티브 자금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롱숏 펀드들 못 들어오죠. 롱온리 펀드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현물에서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들어오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인데,
최근에 우리 9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돌아섰어요. 매수 쪽으로.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예상한 정도 수준으로 결과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유동성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결과물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더 추가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은 거에 실망을 지금 시장은 하는데 뭐 기간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외국인은 아직까지 수급은 뭐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닌데 중요한 건 달러화가 뭐 이야기된 것처럼 저는 추세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분명히 다시 돌아서긴 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유로화의 이 약세 요인이 결국엔 달러 강세로 조금 이끈다면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패시브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뭐 달러 인덱스겠죠.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는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키울 수 있고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의장 자리를 앉은 이후에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면 한 5거래일 정도는 좀 부진했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 정도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한 5거래일 정도는 좀 약세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종목을 또 풍력 내에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세아제강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골라오신 종목이 좀 있으세요? 네, 뭐 저는 오늘 나노 신소재를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그러니까 LFP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셀 3사들 그러니까 NCM 계열을 하고 있는 3사들에게 아주 큰 악재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LFP랑 NCM은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결국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아주 빨리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 대회에서 나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저는 뭐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부분, 단결점 관련 부분, 뭐 건식 공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당장의 뭐 테라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일반 이제 자동차 업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구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잘 안 좋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건 매수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셀 업체들이 양극재는 개발할 만큼 개발했다. 하이니켈로 가는 건 뭐 명확하니까 그럼 이제 응급재 쪽이니까 응급재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건 실리콘 응급재 적용을 확대시키는 건데 이때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건 이제 나노 신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노신 소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